마은혁 보류건부터 오늘 결론을 내린다는 헌재, 자격 절차 논쟁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논란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때문에 발생한 건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부터 이른바 진보 재판관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변론 한 번으로 끝, 속전속결. 자, 사건 접수, 변론 기일 1시간 20분, 선고 기일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는 결론을 헌재가 내려두고서 서두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요,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 이 역시 3시간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안 그래도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의 이른바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 차례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헌재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에 따를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원식 의장과 민당의 대국민 쇼에 불과합니다.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가 쟁점인 상황인 건데, 첫 번째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서두르느냐라는 논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헌재가 결정한 대로 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하느냐,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바로 들어보죠.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부터 좀 한번 의견 주시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선고한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이건 각하입니다. 각하일 수밖에 없는 게, 헌법을 보면은 헌법 11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 항이 3항 아니겠습니까? 3항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장이라고 되어 있지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라고 되어 있지 국회의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보면 결국은 헌법재판관 3명을 누가 선출하느냐? 국회가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은 지명하고 국회는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권한쟁의는 뭐냐면, 국가기관이 내 권한이 침해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그게 권한쟁의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 국회가 그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그럴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그 권한이 침해가 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권한쟁의의 당사자, 청구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돼야죠.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권한쟁의 심판이 제대로 된 판단을 갖다 받으려면 국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국회 명의로 가야 되는데, 여야 모두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결이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걸 갖다가 권한쟁의 심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청구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라서 더 볼 것도 없이 이건 무조건 각하가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말로 로스쿨 1년생반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판단을 좀 서두르러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식당에 가도 네. 제가 먼저 갔는데 김진애 앵커 잘생겼다고 김진애 앵커한테 먼저 밥 주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일단은 감사원장 언제 탄핵 소추됐습니까? 12월 12일 날 됐어요. 그다음에 검사들도 다 12월 달에 됐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12월 달에 됐고 한독수 권한대행도 12월에 그 탄핵 소추가 돼서 사건이 먼저 선입선출 아니겠습니까? 먼저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은혁 사건만은 언제 이 헌법재판소에 갔느냐? 1월 3일 날 갔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2월 3일이에요. 딱 한 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일하는 경우 제가 본 적도 없는데 그 사이에 변론 딱 한 번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은혁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지 여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결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절차를 갖다가 변론 딱 한 번 했는데 그 변론을 얼마나 했느냐? 1시간 20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헌법재판관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형식적 요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각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빨리빨리 끝내는 게 인정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무슨 이상한 궤변 같은 거 늘어놓으면서 이게 뭐 권한쟁의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우려가 됩니다. 확실히 법조계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이른바 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의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헌재의 판단이 논란 속에 있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금 심판을 먼저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저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앞서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선출한 선출 권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범위를 갈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가 선출 권한과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심판이 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을 오히려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그런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빠르게 본인들의 당사자의 구인 헌법재판관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지금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한 점의 오류도 없이 해야만 오히려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수렴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주장 속에 헌재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여권 반발도 좀 들어보셨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있고요. 또 한 변호사가 제기한 부작위 위헌수 두 가지가 오늘 똑같이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고 조한창 재판관이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왜 시급하게 이 결정을 먼저 해야 되냐? 헌법재판소는 구인체제로 판결을 할 때 헌법적 정당성이 완결된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은혁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것도 결정을 할 때 지금 재판관 몇 명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민주당 요구가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전체 평의에서 합니다. 거기에 예. 보수적 재판관, 진보적 재판관, 중도적 재판관이 다 있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선입 선출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속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 들어온 순서대로 재판 안 합니다. 헌법적 중요성,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판단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년도 더 걸립니다.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빨리 합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판단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요. 그리고 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둘 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어떤 판결할지 좀 보겠습니다. 네. 예, 그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적격, 당사자 적격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국회가 한 거고요. 이 사건 외에도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똑같이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계속 처리해 왔습니다. 아무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과거 사례는 2011 헌라 2번 사건인데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 적격이 없다 해서 각하된 사건이 있는데 이 사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 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둘 다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